부지런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은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남한은 이게 잘 살게 됐고 북한처럼 못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제의 수월성을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했기 때문에 잘 살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중국은요? 중국은 공산주의 아닌가요? 베트남은요? 베트남 공산주의 아닌가요? 여러분, 필리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1970년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문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한 그 서문 위를 쳐다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고 잘 따라와 주면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필리핀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였다고 우리는 생각했던 거예요. 마닐라 신사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 갔다 오면은요, 미국 유학 갔다 온 거랑 똑같았어요. 그랬던 필리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떤 시기죠?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나요? 아니요. 체제 갖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비결이 뭐였느냐?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서 수출을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어디다 하는 거죠? 우리만 그냥 난 수출할래. 마음 먹으니까 수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출하려면요, 이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때 저쪽 사람들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의 반응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게 기다리면은 성장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단축시키기 위해서 세계 시장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때 세계 시장을 바라볼 때 물론 정책을 한 정부도 성공을 했고 그 정책에 따라갔던 기업들도 성공을 했지만 그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주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나라가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그 자본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게라는 것은 집집마다의 경제를 얘기하거든요. 그 집집마다의 경제가 기업과 정부와 같이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가서 시장에 제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가요, 교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잘 훈련받은, 잘 교육된 인력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잘 훈련된, 교육된 인력이라는 것은요, 대학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던 나라가 심지어는요, 정부 예산의 전부 대부분은 뭘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정부는 어디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세금이죠. 또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의 한 절반 정도를요, 외국에서 원조해준 돈 갖고 충당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대충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았다는 게 아니라 대신 충당했다. 대충 자금이 절반 정도 정부 예산에.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요, 국민교육을 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화합니다. 그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이만큼 끌어왔다고 얘기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몫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기도 하고 해나가면서 우리의 체질을 여기까지 다져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은 결국 있는 건 우리 사람 머리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욕하는 교육, 주입식 교육,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성장을 이루어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이 힘을 발휘하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이 실패한 교육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성공의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우리 개개인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고 하면서 교육도 제 역할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밖에 해외 나가보면은요. 어디에 가도 아프리카, 남미, 저쪽 호주, 무슨 몽블랑 어딜 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버글버글해.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나라 국민들답게 돈도 많이 쓰고요. 잘 쓰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나라 전체로는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GDP가 뭐 14위다 15위다 이렇게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45등 정도. 전 세계에서 45등 정도. 정확한 국제 통계가 2006년 거밖에 없어 2006년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요. 그때 이미 9만 불이에요. 1인당 소득이. 지금 10만 불 넘어갔죠.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어떤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나? 우리 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따져봐야 되겠나? 따져보니까 20세기 들어서 빈곤을 탈출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9세기에 빈곤 탈출한 나라는 뭐 일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대요. 나머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18세기 이전에 빈곤을 탈출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빈곤 탈출한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형화, 고급화 모든 것이 다 커야 되고 고급이어야 되고 저는 있잖아요. 화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장. 화장은 부지런한 여성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못해요. 그 짧은 시간에 아파트 16층에서 1층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술 칠하고 눈썹 칠하고 전철 안에서 후다닥 화장하고 정말 그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화장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하는 여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예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왜 손톱은 돈 내고 칠해요? 그러려고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그런 나는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난 묻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라 그러죠. 난 노력하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니까 나는 노력하지도 않은 나 역시도 잘 나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